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새로운 단원 들어갔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전자기파에 대한 내용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력에 대한 개념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218쪽부터 되겠고요. 뭐 218쪽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사실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 쭉 넘어가서 225쪽에 있는 직류와 교류 이것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의 수송, 전력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226쪽에 대한 내용을 바로 이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전력에 대한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본적인 정기적인 어떤 그 회로 분석이라는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항, 전류, 뭐 전압 이런 것들을 우리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었던 내용인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물리하면 벌써 징글징글하다고 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도르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로 분석이에요. 뭐 이상한 막 꿈틀꿈틀 되는 거 그려놓고 막 여기가 무슨 암페어고 무슨 몇 옴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본적인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지만 전력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전력 부분만 이제 공부해도 되겠지만 선생님이 이거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그 중학교 때 그 트라우마를 없애줄 테니까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 재밌을 거예요. 예, 전기 부분도 딱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안하게 들으면서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그런 어떤 전기의 기본적인 개념들, 전류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전류, 전압, 저항의 기본 개념인데, 이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는데 우선 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죠. 안 보입니다. 안 보여서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뉴턴 법칙을 해보면 뭐 돌 던져보고 뭐 떨어뜨려 보고 이런 거는 그래도 보이잖아요. 근데 전기는 전혀 이제 현상적인 거는 우리가 뭐 경험할 수 있겠지만 어떤 그 뭐 원인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굉장히 그 시대가 이게 지나면서 많이 헤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던 흔적들이 뭐 곳곳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실제적인 전기의 흐름, 전류라는 것은 전자들의 이동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건전지로 봤을 때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이동하잖아요, 전자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전류란 개념을 써가지고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는 걸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전자들의 이동이 맞는데 이미 전류란 개념으로 썼기 때문에 이걸 또 바꾸자니까 더 혼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전류의 개념 쓰는 거.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시행착오를 했다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류전압 저항의 기본 개념을 한번 정의를 해보겠는데, 마찬가지로 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을 좀 가져보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대부분 뭐 전압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전류예요, 전류.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뭐 고압선, 뭐 220V 감전되면 죽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 컨센트 있는데 지나간다고 해서 죽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압은 220V가 항상 유지되고 있지만 내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곳에서 나오는 전류가 직접적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전기적인 충격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포인트를 잡아둬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류의 원인이 바로 전압이고요. 그 전류를 또 방해하는 게 저항이라고 해서 사실은 얘네들에 의한 결과로 나오는 게 전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단원 같은 거 보게 되면 항상 전류가 먼저 나와요. 전류가 먼저 나와요.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해요. 왜 그렇죠? 이게 서양의 사고방식이에요. 과학은 어느 나라 학문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유럽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사고방식은 항상 우리는 이제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빙빙빙빙 돌리다가 하고 싶은 말 맨 마지막에 딱 넣죠. 근데 그 친구들은 하고 싶은 말 먼저 딱 때려요. 딱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을 먼저 한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우리말로 해석을 했어도 이게 그 서양적인 사고방식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앞에 나온다. 아시겠죠? 그걸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얘 셋을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자, 여러분 친구가 있어요. 친구. 이렇게 친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경질적인 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친구예요. 와. 근데 이 친구한테 과자를 주려고 그래요. 과자를 주는데 그냥 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관을 이렇게 설치해서
과자를 먹여주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동그란 과자를 이렇게 꽉 채워놨어요. 동글동글한 과자 많죠? 뭐 종류 많죠? 맛있습니다, 그냥. 맛있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가 이제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 과자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손가락을 꾹 누르면 손가락 길이만큼 얘가 이렇게 숑숑숑숑 빠져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친구가 먹을 수 있겠고. 아니면은 과자를 그냥 계속 리필을 해주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넣게 되면 그게 밀려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뭐 아니면 불어주면 좋겠죠. 이렇게 여기다 내가 입 대고 후 불면은 이게 훅 들어가겠는데 이런 방법이 또 있죠. 또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기울여주면 됩니다. 기울여주면. 그럼 이 과자들이 동글동글한 과자들이 이렇게 굴러가지고 굴러 들어가겠죠. 예. 이렇게 하면 먹여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화끈하게 막 이렇게 기울여줬어요. 막 이렇게 기울여주면 더 막 그렇죠. 짧은 순간 안에 더 많은 양의 과자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친구들이 좋아하겠죠. 야, 너는 역시 내 친구야. 아까 신경질적인 친구가 이렇게 기뻐합니다. 즉 어떻게 하면은 이 과자를 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마지막 방법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자면 결국에는 뭐죠? 그렇죠. 여기에 무슨 차이를 주면 되죠? 무슨 차? 그렇습니다. 높이 차를 주면 되죠. 자, 높이 차를 주게 되면 이 과자가 굴러가지고 친구의 입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높이 차를 주는 작업, 이 높이 차를 주는 작업이 쉽게 말하면 이거죠. 정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높이 차를 주는 거예요. 전기적인 높이 차. 그쵸? 그런데 이거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를 주게 되면 이 과자는 우리가 뭐 손가락 넣고 이렇게 우리가 뭐 전선에다 손 넣어서 밀을 수 없잖아요. 전자들. 그러니까 이 높이 차를 주게 되면 즉 전, 위, 차라 그러거든요. 전위 차를 주게 되면 이 전자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 전위 차라는 게 어떤 개념이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전압이에요. 전압.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압. 사실은 이 전압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전위차가 실질적인 물리적인, 즉 학문적인 용어고요. 전압이라는 건 이게 공학적인 용어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전기 기술 뭐 이런 거 다루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주로 쓰긴 하지만 사실 전위차라는 표현이 훨씬 좋아요. 이게 뭐냐면 전위차가 뭡니까, 여러분? 위치 에너지가 뭐였죠? 우리 이제 이렇게 용어를 바꿔서 다시 배웠죠. 바로 이것이 바로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차예요. 패가 아니고. 자, 포텐셜 에너지 차입니다. 이 차이가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 바닥에다가 선생님이 건물을 뭐하라 그랬지? 필요가 없는데?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자, 여기 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놔두고 있으면 얘가 무슨 일 합니까? 안 하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1을 투입했어요. 그래서 얘를 이만큼 이동시켜 놨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발생하죠. 이만큼의 높이차만큼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걸 놓게 되면 얘가 떨어지면서 뭐 여기 예를 들어 뭐 못이 있으면 못을 박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투입한 일만큼 어떻게 된다? 얘가 또 다른 일을. 즉 얘는 장전된 에너지라고 그랬죠. 즉 이만큼의 높이차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일을 할 겁니다. 이해가죠? 즉 여기서도 이러한 높이차를 제공해주면 전자들, 자 여기 있는 과자들을 소위 말하면 전자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정기적인 높이차를 주게 된다면 포텐셜 에너지 차이를 주게 된다면 즉 전위차를 주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된다?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다. 그럼 이 포텐셜 에너지 차를 주는 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전지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건전지로 얘네들의 높이차를 제공해 준다. 자, 그럼 이 높이차란 건 뭐냐면 여기서 우선은 얘를 이만큼 높이차를 주려면 이만큼 내가 일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지만 저기는 이제 정기적인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건전지라는 것도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그거예요. 정기적으로는 중성입니다. 중성이에요. 그런데 얘네들 어떻게 된다? 그렇죠. 얘네들을 띄어나서 높이차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애들이 이렇게 이동해서 중성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버티고 있는 겁니다. 즉 얘네들을 띄워놓기 위해서는 일을 했죠. 일을 했으면 일을 한 만큼 돈을 줘야 되죠. 그래서 건전지를 여러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벌려놓고 있고요. 여기에 회로를 연결해 주면 어떻게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꼬마 전구를 이렇게 달아놓게 되면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서 중성이 되려고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얘네들이 지금 요 전기적인 그 위치 에너지 차, 포텐셜 에너지 차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중성이 돼버리면 더 이상 배터리가 다 닳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높이차가 없어졌다. 높이차가 없어졌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배터리 빼서 이제 건전지 빼서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화학적으로 얘가 이게 일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을 여기다 투입시켜놔서 이만큼 높이차를 줬죠. 그래서 일한 만큼 우리가 돈을 주고 얘를 사는 거고 그걸 우리가 연결하면 자 여기 보게 되면 그 연결한 만큼 얘가 어떻게 된다? 높이차가 형성되니까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다. 즉 전류가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항상 이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 맞지만 플러스 방향으로 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전류를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가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보게 되면 좀 적당히 먹으면 이제 아 고맙다 친구야. 응? 다음엔 내가 사줄게 이래야 되는데 계속 먹어 계속. 이게 얄밉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줬던 걸 이렇게 기울여 주는 걸 이렇게 줄여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면 딱 잡아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런단 말이에요. 얄밉죠. 그럼 얘가 더 이상 못 먹게 하려면 또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줄이게 되면 티가 나니까 또 친구가 싫어하니까 얘가 잘 못 흘러나오도록 똑같은 기울기를 줬지만 못 흘러나오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뭐냐면 이 안에다가 이 과자들이 못 움직이게 잘 못 움직이게 뻑뻑하게 뭐 휴지 같은 거 밀어서 넣는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꽉 끼도록 이렇게 하면 얘들이 잘 못 흘러나오죠. 그럼 친구가 이상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기울어졌는데 왜 잘 안 나오지? 그때랑 느낌이 다르네? 이게 바로 뭐죠? 그렇죠. 자 이겁니다. 과자들의 흐름을 우리가 전류라고 한다면 이 높이차를 우리가 전압이라 한다면 얘들이 흐르는데 방해되는 이러한 요소를 우리가 저항이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건, 즉 전압과 높이차와 그 다음에 이 저항의 크기의 그 비율에 따라서 얘가 얼만큼 쏟아져 나올 건지에 대한 이 전류에 대한 결과적인 값이 결정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에 대한 개념을 보는데 여러분 전류에 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거죠. 암페어라는 단위를 쓰는데 사실은 그 전에 요게 이제 기본 단위예요. 쿨롱 퍼 세크라는 것이 바로 전류의 단위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좋은데 학문적으로는 이게 정말 좋은데 이게 이제 워낙 자주 쓰이다 보니까 이것도 귀찮다 해서 그냥 하나짜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하나짜리로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감을 잡기 힘들어요. 그럼 요거 그대로 써볼게요. 쿨롱의 단위는 뭐죠? 전하량의 단위예요. 그렇죠? 전하량에 대한 단위가 쿨롱이고요. 세크라는 건 뭐죠? 초예요. 즉 전류란 개념은 뭐죠? 얼마만큼 전하가 얼마만큼 시간 동안에 움직이느냐, 이동하느냐 이거예요. 즉 이건 무슨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세크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단위니까. T 시간의 개념. 그래서 우리 막 선생님 저번에 유도할 때도 Q는 뭐 IT 막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이게 이거거든요. 즉 이건 뭐냐면 전류는요. 뭐죠, 여러분? 전하량을 시간의 기준으로 우리가 나눴다. 즉 시간의 기준을 뒀다. 이건 무슨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질적인 개념이에요. 얘만 봤으면은 전하량이 얼만큼 많냐 적냐해서 이건 양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간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거는 질적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전류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류의 크기. 자, 두 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전류의 크기가 크다. 전류의 세기가 세다. 어느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세기죠. 여러분 대부분 이 전하량이 많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전류가 크죠. 큰 영향은 있지만 이게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질적인 개념으로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까 과자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과자가 있는데 자, 두 개의 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안 흐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두 개의 관이 있어요. 과자가 흘러나오는데 하나는 자, 5개가 흘러나왔고요. 하나는 100개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누가 더 과자를 많이 먹었어요? 즉 전류의 개념으로 물어봤을 때 누가 더 전류가 세요 그랬을 때는 어느 게 정답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얘는 1초 동안에 5개가 흘러나왔고요. 얘는 10년 동안에 100개가 흘러나왔어요. 이건 뭐 못 먹은 거지. 전류의 개념은 바로 이 개념이에요. 즉 얼마만큼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전자들이 이동했느냐, 전하들이 이동했느냐. 즉 여기서는 전류는 플러스의 전하가 이동했느냐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잡잖아요. 즉 이거는 질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하의 흐름인데 바로 이거는 질적인 개념, 시간당
얼만큼의 전하량이 흘렀느냐 요거를 잡는다는 사실을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전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압이라는 것은 결국엔 전이차다. 높이차, 정기적인 높이차가 있어야지만 이 전류들이 흐를 수 있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원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것도 우리가 전압을 쉽게 말하면 이제 볼트라는 우리가 단위를 쓰지만 이것도 이겁니다. 줄퍼 쿨렁이라는 거예요. 즉 전하 하나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운반시키느냐, 즉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전압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잘 쓰이진 않지만 이것도 이런 개념을 알아두면 굉장히 좋아요. 아, 쿨롱당. 아까 전류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전하당. 얼마만큼 시간당 전하가 흐르느냐. 그래서 쿨롱퍼 세크가 됐었고, 얘 같은 경우는 쿨롱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이동시키느냐. 그럼 얘 하나하나당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날르느냐.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인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잘 알아둬야 돼요. 잘 알아둬야 됩니다.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하고 여러분 또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요번에 배웠던 교류하고 직류가 있어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직류는 뭐죠, 여러분들?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를 직류라고 그러고, 교류는 방향이 계속 바뀌는 게 교류고요.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연결하는 건데 딱 이렇게만 잡아두면 돼요.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전류가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걸 직렬 연결이라고 그러고요. 전류가 갈 수 있는 길이 2개 이상이면 병렬 연결이라고 그래요. 요거 같은 경우는 건전지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라고 하면 플러스에서 나와서 가면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죠. 이게 직렬 연결이에요. 그럼 얘 보면 여기서 플러스에서 나와서 이렇게도 가지만 얘는 또 여기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왔다고 해보죠.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 길이 2개. 이걸 우리가 뭐냐, 2개 이상을 우리가 병렬 연결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그냥 뭔도 모르고 그냥 다 외웠던 개념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건전지에 직렬 연결하면 얘가 1.5V, 1.5V면 2개가 직렬 연결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3V라는 거 알았죠? 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병렬 연결. 1.5V짜리가 2개 병렬돼 있으면 결국엔 전체 전압은 어떻게 된다? 그냥 1.5V다. 왜 그래요? 얘네들은 높이차를 주는 거라 그랬죠. 전압은 높이차라 그랬습니다. 전이차. 즉 여기 친구의 과자를 그려준다면 이거예요. 한 칸 쌓아 올린 거에 높이차를 1.5V 띄어 올려준 상태에서 1.5V를 또 올려줬어요. 즉 최소한 그러니까 3V만큼의 높이차를 줬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 1.5V, 1.5V의 그 2배, 3V만큼의 높이차가 유지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전류가 흘러나오는 거죠. 과자가 흘러나오는 거고. 얘는 이렇게 옆으로 쌓아놨죠. 병렬 연결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과자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2개가 옆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높이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1.5만큼의 높이만큼의 과자가 흘러나온다. 즉 얘가 2배만큼의 저항이 같다면 2배만큼의 과자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 질문이. 얘는 3V죠. 직렬로 연결됐을 때. 높이차가 2배예요. 대신에 얘의 단점은 뭐예요? 훨씬 더 많은 과자가 나오지만 건전지 하나의 그 사용량하고 사용시간과 똑같다 그러죠. 2개를 이렇게 연결해도. 왜냐하면 점점 얘가 전이차가 떨어지면 높이차가 점점 줄죠. 얘가 그냥 3V짜리 하나이기 때문에 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V짜리 하나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요. 하나가 이렇게 붙어있지만 하나가 백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줄어서 없어졌다 하더라도 얘가 받치고 있죠. 하나가 다 줄어도 얘가 어떻게 된다? 받치고 있기 때문에 2개. 즉 얘는 전류는 2배만큼 안 흐르지만 얘가 하나 쓰더라도 얘가 닫아라도 얘가 백업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높이차가 똑같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건전지 2개만큼의 사용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병렬 연결의 특징이죠. 즉 이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지만 결국엔 높이차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정확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항에 대한 내용 살펴볼게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고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이제 단위로는 옴을 쓴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 레지스턴스를 그래가지고 이제 R로 표현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거예요. 실제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이제 전자들은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죠. 근데 이제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이제 이쪽으로 흐른다고 우리가 정의하는데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이런 도성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얘네들은 무자비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아주 그냥 뭐 마구잡이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1초에 얘가 진동하는 게 1초에 4 곱하기 10에 얼마라 그러더라? 13번 진동한대요.
1초. 이게 얼만큼 진동하는 거죠? 4 곱하기 10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 이 정도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평화라고 보이지만 이 안에서 아주 난리법석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얘들 전자들이 어떻게 진동하면 와 막 이러고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제자리에서.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냥 제자리에서 막 진동하고 온 사방을 이 좁은 공간을 이렇게 헤집고 다니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전류가 딱 걸어주면 얘들이 이동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쫙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이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겠어요? 이렇게 이동할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아니죠. 으악 하면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계속 이러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는 원자대로 계속 충돌을 받겠죠. 충돌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충돌하는 이러한 에너지가 쉽게 말해서 뭐다? 빛과 그 다음에 열 형태로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뽑아다가 쓰는 게 바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제 전기의 응용,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분필가루가 막 뿜어져 나오네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알겠지만 얘가 만약에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라고 해서 힘을 받았다고 해보죠. 그럼 전자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힘을 받으면, 일정한 힘을 받았다고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된다? 점점 힘을 계속 받으면 가속이 돼야 되겠죠. 그럼 전자들은 지나가면서 어떻게 된다? 점점 빨라져야 돼요. 그럼 한번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보죠. 냉장고 같은 경우 여러분 사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최소한 뭐 고장만 안 나면 10년 정도는 꽂아놓지 않나요? 그럼 걔는 계속 전자가 가속받으면 어떻게 된다?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속력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걔가 계속 진동하면서 가면서 얘들하고 부딪히면서 원래 힘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때문에 얘가 이동을 하면서 전자는 점점 빨라지는 게 맞아요. 그렇죠? 전자는 점점 빨라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빨라져야 돼. 즉 쉽게 말하면 이러한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얘가 충돌을 하면서 그 자기가 가져야 될 속력이 점점 빨라져야 될 에너지를 얘네들하고 충돌하면서 계속 잃어버리는 거죠. 그 잃어버리는 형태가 바로 빛과 열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저항이 바로 이런 여러분들 전자들이 이동할 때 원자는 충돌한다고 했잖아요. 그 얘가 엄청나게 진동하고 있어서 그런 거고 이 저항이란 개념이 사실은 말이 좀 저항한다 라는 개념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지만 사실은 정말 고마운 애죠. 전자가 가져야 될 에너지를 이 저항이 뺏어가는 거고 이 저항이 그러니까 전자가 가져야 될 에너지를 뺏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전제품을 쓰는 겁니다. 모든 전기기구. 그래서 모든 전기기구를 다 하나의 저항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전자가 가졌어야 될 에너지를 우리가 이 저항을 통해서 뺏어서 우리가 써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저항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요 저항에 대한 내용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여러분들이 회로 분석할 때 이제 문제가 이거였죠. 뭐냐면 이제 저항을 직렬 연결시키고요. 이런 거죠. 갈 수 있는 길이 하나죠. 자, 하나고 여기 이제 회로 보면 갈 수 있는 길이 병렬 연결인데 선생님이 여기서 유도는 안 하겠습니다. 유도 간단하니까 오메 법칙으로 하면 유도 되는데 전체 저항을 구하는 걸 했었다고요. 그래서 전체 저항을 구했을 때 예를 들어 직렬 연결은 R1 플러스 R2 플러스 뭐 R3 막 이렇게 나가고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냈죠. R1분의 1은 자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해가지고 여러분 다 외워가지고 이거 막 이제 계산해서 막 회로 분석해봤는데 이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직렬 연결이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한번 회로를 보겠습니다. 여기 R1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R2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자 전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가 주인공이죠. 그럼 얘가 지나갑니다. 히히 하면서 출발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저항을 만나죠. 그럼 어떻게 된다? 하면서 이제 여기 나오죠. 그러면 히히 하면서 나오자마자 또 하면서 돌아 나오죠. 장난해요? 이거 뭐하러 뛰어나? 결국에는 얘가 쉽게 말하면 이 흐르는 전류가 느끼는 저항이라 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요 R1도 느끼고 R2도 느껴요. 즉 얘는 결국엔 뭐랑 똑같냐면 밑에다 그리면 이거랑 똑같아요. 얘가 느끼는 저항이란 거는 이거죠. R1, R2입니다.
R1도 느끼고요. R2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전체 저항이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R1과 R2의 합이 되는 거예요. 얘도 느끼고 얘도 느끼니까. 그래서 얘가 만약에 2옴이고 3옴이다 그러면 전체 저항은 하나로 나타내면 얼마? 5옴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계속 더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가장 큰 애보다도 합성 저항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바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저항의 병렬 연결이란 말이죠. 병렬 연결은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 많이 혼동됐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얘는요. 보세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R1분의 전체 합성 저항의 R1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여기 두 개니까 이렇게 되면 실제로 R1, R2가 있을 때 얘가 1옴이고 2옴이라고 했을 때 1옴보다 제일 작은 애보다도 더 적어졌다는 게 특징이라고 여러분들이 외웠을 겁니다. 그렇죠?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이 병렬 연결은 실제 제일 작은 저항값보다도 더 작아져요.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분석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우리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보세요. 병렬 회로예요. 항상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전류가 제일 중요한데 전류라는 거는 어설프게 나오지 않습니다. 전압이라는 게 이게 걸려져 있고 거기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이 딱 완벽하게 되면 전압과 저항의 비율에 따라서 나오는 전체 전류가 결정이 돼요. 그럼 전류가 나오자마자 얘들은 큰 고민에 쌓이는 거야. 이번 회로 정말 힘들겠어. 저항이 2개나 있대. 벌써 이제 이 정보는 아는 거예요. 출발할 때. 저항이 2개나 있대네. 아이고 죽겠구만 막 이러면서 힘들겠구만 이러는 거죠. 근데 웬걸 보세요. 딱 출발해서 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저항 하나 하고 겪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밖에 안 겪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요로 출발했던 애는 여기만 겪고요. 다음에 다른 애가 출발한 애는 여기로 지나가면 얘만 겪죠. 2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밖에 안 겪었어요. 이래서 줄어드는 거예요. 체감적으로. 즉 이번 저항이 만약에 병렬로 10개가 있다. 야 이번 저항은 10개래. 야 이 10개를 어떻게 그냥 견디지 하는데 이게 뭐 10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어떻든 간에 뭐 이게 뭐 여기 뭐 한 4개가 있다고 해보죠. 4개가 있대라고 출발했어요. 우와 4개를 어떻게 다 겪지 했는데 웬걸. 그 중에 하나만 겪고 오죠. 4개 중에 하나만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한 값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저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든 나는 하나만 겪어요. 회로를 한 바퀴 돌 때 이 전류는. 이 중에서 하나만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만 겪는데 저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5, 뭐 10, 뭐 20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얘가 느끼는 전체 저항은 비율은 떨어지는 거죠. 와 10개래? 그런데 하나만 느꼈어요. 오, 살 것 같아. 야 100개래? 근데 하나만 느꼈어요. 오, 살 것 같아. 이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런 점점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병렬 연결로 전체 저항을 구했을 때는 그 값은 점점 작아진다. 이것이 바로 저항의 병렬 연결의 특징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옴의 법칙인데 도대체 왜 우리는 초등학교 때 건전지의 직렬 연결 공부했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저항의 직렬 연결 혹은 병렬 연결 공부해서 전압을 구하고 저항을 구했을까요? 이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전류예요. 얘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얘 구하면. 얘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 구하려고. 얘 구하면 끝나는 건데 얘네들이 많다는 거예요. 건전지도.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제 220V 쓰니까 이제 우리는 건전지 가지고 하는 건 잘 안 다루지만 얘도 여러 개 있고 얘도 여러 개 있을 때 결국엔 얘를 하나로 만들고 얘도 하나로 만들어서 얘를 찾아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옴의 법칙은 여러분들 다 중학교 때 보면 이렇게 외워요. V나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외우기 편하기 위해서 그냥 말 그대로 암기를 위한 거죠. 왜냐하면 I는 R분의 V에 하면 벌써 발음이 나오다 한번 걸리죠. 근데 V는 IR 하면 바로 그냥 발음이 쫙 나오기 때문에 편해요, 외우기. 물론 우리가 이제 회로를 분석할 때는 요것도 쓰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뭐다? 전류가 중심이 돼야 돼요. 이거랑 똑같은 건 선생님 뉴턴의 법칙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 뭐였죠? 그렇죠. F는 MA가 아닙니다. 물론 계산할 때는 이것도 쓰긴 하지만 이거예요. 가속도란 값은 얘도 여러 값이 있을 수 있고 얘도 여러 값이 있을 수 있었죠. 여러 개 막 연결했었잖아요. 하지만 결국엔 얘네들로 통해서 결정되는 가속도라는 거는 단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얘를 구해주면 나머지 얘 가지고 모든 게 분석이 된다 그랬죠. 그 뉴턴의 이 법칙이 가속도 법칙이지
그렇죠? 예. 다른 무슨 뭐 F의 법칙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보면 뭐죠? 전류가 주인공이에요.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I는 R분의 V. 그래서 얘네들을 다 통합해서 전류만 구하면 마찬가지로 이 값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얘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회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고 그냥 외워놓으니까 나중에 뒤죽박죽 돼.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막 이거 대입하고 적용 대입하고 그러니까 내용은 잘 모르면서 그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회로만 보면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 내용들 살펴봤고요. 실질적인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회로 분석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버전 1이라고 되어 있죠. 버전 2는 선생님이 다음에 설명드릴 거고요. 우선 1이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먼 버전 1의 핵심은 뭐다? 전체 전류 I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로에 있는 다양한 뭐 예를 들어서 전압들이 있으면 이 전압값을 하나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저항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저항값을 여러 개를 하나로 만들어 줘서 I를 구해서 원 전원, 예를 들어 건전지면 건전지에서 나오는 그 원 전류를 구하게 되면 얘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을 충분히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버전 1이 가장 중요하고요. 요것만 여러분 충분히 연습하면 버전 2는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버전 1이 돼야지만 버전 2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버전 2부터 해가지고 또 약간 겉멋이 들면 안 돼요. 가장 기본 원칙부터 밟아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질적인 문제 한번 적용해 보면서 볼게요. 자, 얘 보게 되면 건전지의 전압이 1.5V일 때 다음 회로의 전체 전압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만 이거 옆으로 세워보세요. 이렇게 옆으로 세워놓으면 건전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높이차예요. 1.5V짜리가 위로 높이 쌓여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5, 3, 그 다음에 4.5. 그래서 이거는 4.5V고요. 자, 요거까지는 높이 이렇게 세워보면 높이 두 개가 똑같죠. 그래서 결국엔 이 높이는, 여기까지 높이는 1.5고요. 그 다음에 1.5가 더 쌓여있죠. 이제는 높이가 이만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총 3V고 얘는 돌려보면 높이가 그냥 1.5짜리가 옆으로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1.5V예요.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요. 간단하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가끔 이제 이런 질문해요. 선생님 여기 보면 병렬 연결일 때 얘네들 합치면은 그냥 지금 여기서 보면 1.5V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얘가 1.5V고 얘가 만약에 뭐 2V면 어떻게 되나 이건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안 돼요. 항상 같은 전압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전압이 같아야지만 병렬 연결로 높이차가 같아지는데 이 전압차가 발생하면 원하지 않게 즉 회로가 이렇게 가서 얘네들의 전류를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펌프로 해서 전류를 보내줘야 되는 건데 얘네들의 전압차가 발생되면 어떻게 되죠? 얘네들끼리 높이차가 발생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버려요. 얘네들끼리. 그래서 여러분들 건전지 보게 되면 뭐 하나가 닫아라도 두 개를 동시에 혹은 세 개를 동시에 바꾸라 그러지 하나가 달고 하나는 괜찮다고 해서 따로 껴버리면 얘네들의 전압차가 얘는 떨어져 있는데 얘는 쌩쌩하다 그러면 얘네들 차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원하지 않는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에서 원하지 않는 전류 때문에 막 누수액 같은 게 나오죠. 그러면 안에 있는 가전제품이 그 액 때문에 망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같은 전압을 유지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 이런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 여러분들 그 리모컨 같은 거 보면 배터리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건전지 이렇게 껴 있는데 배터리랑 건전지는 사실 좀 다릅니다. 원리가. 어쨌든 이 건전지 이렇게 가 있는데 이거 직렬 연결된 걸까요? 병렬 연결된 걸까요?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게 있어요. 빼보면 돼요. 만약에 병렬 연결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빼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죠. 요거 하나 없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뺐을 때 동작되면 병렬 연결이. 근데 하나 빼도 만약에 동작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건 직렬 연결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직렬 연결인가요? 가능하죠. 뭐 리모컨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했을 뿐이죠. 회로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만 이렇게 됐지 전류는 갈 수 있는 길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지만 이거는 직렬 연결일 수 있어요. 빼보면 알아요. 아시겠죠? 바로 이런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저항입니다. 이제 저항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인데 자 이거 다 1옴이래요. 그럼 결국 얘도 겪고 얘도 겪고 얘도 겪고 얘도 겪어야 되니까 4옴 되겠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R분의 1이 자 요거는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니까 1분의 1 그러니까 1분의 R온이죠. 그 다음에 이거 R2 그 다음에 R3 그 다음에 R4가 돼야 되죠. 근데 여기가 각각씩 다 1이니까 1 1을 해주면 그쵸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것이 4죠. R분의 1이 4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R이라는 것은 4분의 1입니다. 보세요. 하나가 1인데 얘가 느끼는 전체 저항은 4개나 되지만 얘가 느끼는 전체 저항은 4분의 1옴이라는 얘기예요. 훅 떨어지죠. 바로 요겁니다.
3번 이어서 보게 되면 자, 얘네들 직렬이죠. 1옴, 2옴이니까 얘는 이제 하나로 2옴을 볼 수 있고 병렬을 그냥 하나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R분의 1은 1분의 1 더하기 1분의 1이죠. 그럼 결국에는 2가 되기 때문에 R이라는 것은 2분의 1옴이 됩니다. 즉 얘가 2분의 1옴짜리 하나란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게 자 2옴에다가 2분의 1옴이 직렬 연결됐으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2.5옴이 되는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로 만들어주고 얘 하나로 만들어주면 결국 우리가 구해봤잖아요. 그쵸? 2분의 1옴하고 2분의 1옴이기 때문에 그쵸? 이 두 개를 합쳐주면 이 직렬 연결된 걸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1옴짜리 하나가 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회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 분석에 대한 문제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회로의 전체 저항은 몇 옴이냐?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냐? 1옴, 3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옴, 4옴의 저항에 걸린 전압의 크기는 이런 게 있는데 자, 절대로 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2옴, 4옴 저항에 걸린 전압의 크기를 구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망가져 버립니다.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회로에 대한 그 내용은 다 분석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거 구하라고 해서 이거 바로 구하려고 달려들면 여러분들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회로를 완벽하게 완성해 보죠.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전류만 구하면 게임 끝입니다. 그러면 전압은 20V로 고정돼 있죠. 이 저항이 4개가 있습니다. 얘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죠. 얼마죠? 3, 6, 10이죠. 10옴짜리 이 회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0옴짜리에 얼마? 20V 걸려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I라는 것은 20분의 10이니까 그렇죠? 15옴 여기 볼트니까 얼마? 2A 흘러나오죠. 여기 얼마? 2A 흘러나왔다.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럼 여기 2A가 나왔죠. 그럼 2A 가지고 그냥 그대로 진행시킵니다. 여기 2A 지나가죠. 여기도 2A 지나가죠. 여기도 2A 지나가죠. 여기도 2A 지나가서 2A 돌아옵니다.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보세요. 1옴짜리에 2A가 걸려 있죠. 그럼 요거 두 개 곱해주면 뭐죠? I하고 R 곱해주면 여기 걸린 전압이 나오죠. 얼마? 2V입니다. 요거 두 개 곱해주면 얼마? 4V입니다. 여기 두 개 곱해주면 6V고요. 여기 두 개 곱해주면 8V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게 완성됐어요. 20V를 갖다가 그쵸? 여기에 2V, 4V, 6V, 8V 즉 전체 높이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2V 걸어줬고 그 다음에 4V 걸어줬고 6V 걸어줬고 8V 해서 결국에는 20V 즉 20V의 높이를 각각의 저항에 맞게 뭐 걸어준 거고 지난번에 선생님 설명드렸죠? 보세요. 저항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 값이 똑같아요. 하지만 저항이 크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더 높은 전압이 걸려 있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회로의 전체 저항은 얼마냐? 아까 구했었잖아요. 그렇죠? 15옴이었고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냐? 2암페어고 1옴, 3옴의 저항이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다 뭐죠? 1옴, 3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암페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옴, 4옴에 걸린 전압은 4V, 8V. 끝났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완성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 보면 여러분들 좀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너무 비슷하잖아요. 선생님이 그 뉴턴 설명할 때 힘과 운동에서 결국엔 뭡니까? 그죠? 뭐 합력이 뭐 여기다 그냥 여기도 저기 뭐야 여기 12N하고 여기 2N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결국엔 힘의 합력은 오른쪽 방향으로 10N이고 결국엔 질량은 5였습니다. 그럼 가속도가 얼마였죠? 그렇죠. 2란 게 나오죠. 그럼 여기 얼마? 2. 이쪽으로 2. 두 개 곱해주면 4N. 여기 두 개 곱해주면 6N. 모든 정보 나타내고 문제 푸는 거. 2A 흘러가요. 두 개 곱해주면 2V. 2A 4V. 여기 6V. 뭐가 달라요?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하는 거랑 이거랑 전기 버전인 것밖에 없어요. 재밌다니까요. 그래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다 병렬로만 전기 저항들이 이루어진 걸로 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자, 요걸 하나로 한번 만드는 작업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플러스 그러니까 문제 볼 필요 없어요. 뭐 비를 구하라? 다 소용없어요. 그냥 회로 완벽하게 분석해놓으면 끝나요. 뭘 물어본들? 뭘 해결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6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6분의 3, 2, 1이니까 6이죠? 아, 1옴짜리예요. 결국에는 R분의 1이 1옴이지만 결국엔 그러면 R도 1옴이 되죠.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를 나타낸 거냐?
1옴짜리 저항 하나에 뭐 12V 걸려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 그렇죠. 12A가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 이대로 쓰면 돼요. 근데 문제는요. 병렬만 이렇게 있었을 때는 아, 전류가 나왔는데 이제 이쪽으로 얼만큼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르죠. 근데 여기서는 또 하나, 이게 사실은 버전 2에서 얘기할 그 내용인데 돌려보면 높이차가 어때요? 이 셋 다. 보세요. 이렇게 그릴게요. 높이차가 어때요? 똑같죠? 즉 12V라는 것이 여기에 어떻게 된다? 12V라는 게 여기에 똑같이 걸립니다. 이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그럼 끝났어요. 근데 이거 구해놓은 게 좋아요. 처음에 버전 1 연습해야 된다. 왜냐하면 검사를 요거로 하면 되거든요. 12V가 2옴에도 걸려있죠. 그럼 요거 두 개 나눠주면 얼마? 여기 몇 암페어? 6A 흘러가고요. 12V가 3옴에 걸려있죠. 그럼 얼마? 그렇죠. 4A 흘러가죠. 그 다음에 6옴에 12V 걸려서 여기 얼마? 2A 흘러가죠. 그럼 보세요. 6, 4, 2가 흐르죠? 다 합치면 얼마? 10이죠. 10이라는 애가 합쳐져서 나왔죠. 검사 완료된 거예요. 그럼 12가 다시 들어가서 이쪽으로 6, 이쪽으로 4, 이쪽으로 2로 지나간다. 끝났습니다. 2옴, 3옴, 6옴의 저항이 흐르는 전류의 비는 6대 4대 2니까 3대 2대 1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거죠. 직렬과 병렬이 한꺼번에 같이 있는 이러한 연결일 경우. 그럼 우선 병렬부터 하는 거예요. 얘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4옴 있고요. 그 다음에 12옴 있고요. 여기는 자 보세요. 3분의 1에다가 6분의 1이니까 6분의 2, 3이죠.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R은 자 요것이 R분의 1 값이니까 요거의 R은 2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하나로 만들어줬습니다. 이거 하나로 만들어줬더니 그 값이 얼마? 2옴이란 얘기예요. 맞죠? 그럼 이제 요거 다시 최종 하나로 만들어 줍시다. 얼마죠? 18옴짜리입니다. 18옴짜리의 회로에 뭐 18V가 걸려있는 바로 이러한 회로가 되겠어요. 맞죠?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 18을 18로 나누니까 1A가 흘러나옵니다. 끝났어요. 1A 일로 지나갑니다. 여기 지나가겠죠? 그걸 이쪽 다시 합쳐놓은 걸 다시 순서대로 다시 뜯어내면서 합니다. 여기 얼마? 1A. 자, 여기 1A. 여기 얼마? 1A. 여기 얼마? 1A 지나가죠? 여기 걸린 전압 얼마? 얼마? 4V. 여기 얼마죠? 12V. 여기 얼마죠? 2V입니다. 그럼 요거는 원래 병렬로 돼 있었던 거잖아요. 다시 한번 뜯어냅니다. 자, 요로 이제 넘어갈게요. 그럼 여기 2A 지나가고요. 아, 1A죠? 1A 지나가고 여기 1A 지나가죠? 근데 여기 몇 볼트입니까? 4V고요. 여기 몇 볼트죠? 12V죠? 그럼 여기 하나로 있었을 때 자, 2A 지나갔을 때 얼마? 2V죠, 2V. 그렇죠. 여기 16이니까 18에서 그렇죠. 2V. 그럼 보세요. 다시 이걸 원상태로 뜯어놨어요. 2V가 걸려있고 3옴이에요. 1A가 지나가는 건 맞지만 얼만큼 비율로 여기서 이렇게 나눠지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얘도 2V, 얘도 2V 똑같은 높이 차니까 돌려보면 똑같은 높이 차니까 둘 다 2V씩 걸려있으니까 보세요. 3분의 2 하면은 얘 암페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저항분의 전압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주면 전류가 나오죠. 즉 여기는 3분의 2A가 지나간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6옴에 2V가 걸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6분의 2니까 3분의 1A가 지나간다는 얘기 이쪽으로. 자, 검산. 여기 전체 1A 나오죠. 1A 지나가고 1A 지나가서 여기 3분의 2 지나가고 여기 3분의 1 지나니까 합치면 1A죠. 돌아가면 다시 1A. 완성. 자, 전체 18V 걸려있죠. 전체 높이차가 18V란 얘기예요. 여기 4V, 여기 12V. 그럼 여기 얼마? 2V. 완벽하게 다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걸린 전류와 전압을 구하라. 여러분들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보고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로 하나만 더 한번 해볼까요? 이 내용인데 회로에서 2옴, 3옴, 6옴 저항이 흐르는 전류와 걸린 전압의 비를 구하라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요거 여러분 회로 연습하는 거 버전 1으로 연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메일 주소 수강의 메일 주소 올리면 선생님이 보내드릴게요. 충분히 연습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전력은 끝났어요. 아까 봤던 그 회로를 다 완성하잖아요. 그럼 전력은 끝이에요.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예, 끝났습니다. 이제.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우선 얘 하나로 만들어주는 작업, 얘 하나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주죠.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얘 1옴 되겠고요. 그 다음 얘는
그렇죠? 6분의 1, 3분의 1을 계산해주면 그렇죠. 2옴 됩니다. 이제 이것도 많이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요 회로죠? 그럼 요것도 이제 하나로 만들어주는 저항을 작업을 해주면 3옴이죠. 그럼 여기에 결국에는 6V가 걸려있는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전류는 얼마죠? 그렇죠. 2A가 되겠죠? 맞죠? 그럼 여기 2A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2A 지나가니까 다시 회로 연결을 뜯어주면 이렇게 뜯어주면 여기 2A 지나가고 여기도 2A 지나가겠죠? 그럼 이거 두 개 곱해주면 여기 몇 볼트? 2V 걸려있는 회로고 여기는 4V. 총 6V가 2, 4로 뜯어져서 높이차는 전체 돌려주면 6V만큼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맞죠? 그럼 이 상태로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2A 지나가죠? 요거 하나로 봤을 때 2V 걸려있는데 다시 이렇게 뜯어내는 것 뿐이에요. 2V.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죠? 그렇죠. 4V가 걸려 있었죠. 전체 6V 맞고요. 다시 뜯어내는 것 뿐입니다. 그럼 보세요. 얘도 2V, 얘도 2V. 높이차 똑같잖아요. 이렇게 돌려보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두 개 나누면 여기는 1A 지나가고 여기도 1A가 지나가고요. 여기는 3분의 4A 지나가고요. 여기는 6분의 4니까 얼마? 3분의 2A가 지나갑니다. 끝났어요. 보세요. 2A 나왔죠? 쭉 가서 이쪽으로 1 가고 이쪽으로 1 가니까 2A 맞죠? 그 다음에 합쳐지면 다시 2A죠. 이쪽으로. 그 다음 나눠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3분의 4, 이쪽으로 3분의 2니까 두 개 합쳐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나눠 들어가서 합쳐지면 3분의 6이니까 다시 2A. 합쳐져서 돌아오면 2A. 끝났어요. 그 다음에 전체 전압 6V. 여기 2V, 4V 돌려보면 6V에 대한 높이차를 얘한테 2 주고 얘한테 4 주는 거죠.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회로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해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옴의 법칙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뉴턴의 법칙처럼 전기 부분에서는 가장 막강한 아주 그냥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이거를 그냥 VIR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명확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식만 외워서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선생님 그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도 I를 구하는 게 핵심이다. 전류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전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건전지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에 따라서 그걸 하나로 나타내는 거.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래 걸렸죠. 그렇죠? 중학교 때는 또 이제 저항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직렬 연결이냐 병렬 연결에 따라서 얘를 하나로 나타내서 비로소 얘네들의 결과인 I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쪽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 구하면 이 I를 가지고 이 회로를 돌아다니면서 나머지 필요한 정보를 다 껴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단 하나밖에 나올 수 없다고 그랬죠. 원 전원에서 나오는 전류. 이게 가장 핵심적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한 거 역시 마찬가지로 주인공은 I입니다. I가 길을 다니면서 갈 수 있는 길이 단 하나밖에 없을 때 그걸 우리가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안에는 뭐 건전지들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저항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전류가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냐. 그다음에 병렬 연결한 거는 전류가 갈 수 있는 길이 2개 이상이냐 이걸로 나타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회로 분석입니다. 버전 1이라 하면 결국에는 뭐다? 그렇죠. 전류를 구해서 이 전류를 이용해서 나머지 회로를 모두 완성하는 거였습니다. 가장 핵심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해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이런 느낌 들 거예요. 야, 중학교 때 저게 저렇게 어려워서 그렇게 못했었나? 이런 생각 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회로에 대해선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재밌고 딱 부러집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